혹시 지금 당신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시나요? 평생을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온 당신, 혹시 지금은 텅 빈 기분에 마음이 무너지진 않으셨나요? 당신이 혹시라도 외롭거나 당신의 삶에 대한 의문이 들 때 저희의 이야기가 곁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저는 오늘 평생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 필요의 자리가 사라진 뒤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 한 분의 이야기, 바로 박씨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에 숨겨진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주는 나침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라진 나의 자리, 텅 빈 세상. 박씨 아저씨는 평생을 한 회사에 바쳤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해 60대까지 그의 삶은 회사라는 두 글자로 요약될 만큼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의 주인공이 되었고, 40대에는 최연소 팀장이 되어 부하 직원 수십 명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복잡한 문제도 척척 해결하는 해결사이자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그의 한마디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박 팀장 없이는 일이 안 돌아간다라는 말이 그의 자부심이었죠. 그의 핸드폰은 항상 바빴고 주말에도 걸려오는 업무 전화는 그의 존재감을 증명해주는 훈장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달려온 끝에 그는 마침내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성대한 퇴임식과 함께 모두의 박수와 격려 속에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회사를 나왔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이상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늘 바쁘게 울리던 핸드폰은 고요했고 출근 시간에 맞춰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졌고 그가 없어도 회사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빈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신문지를 뒤적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곁을 지키며 이제 좀 쉬어라고 말했지만 그는 아내의 말에서 느껴지는 막연한 위로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치 유리벽 안에 갇힌 것처럼 아내와 소통이 어려웠고 자신의 존재가 마치 공기처럼 투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회사라는 거대한 존재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위와 명함이 사라지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은 상실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도 무심코 서운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아빠, 그냥 쉬어.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자식들의 말이 이제는 아빠는 이제 필요 없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예전처럼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에게 자문을 구하던 자식들의 모습은 사라졌고 그저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쓸모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을 보며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반복하는 일상이 그에게는 마치 끝없는 터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장 작은 일의 위대함, 새로운 필요의 발견.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에 손자 서준이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손자의 손에는 다리가 부러진 장난감 로봇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잔뜩 울상이 된 얼굴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 로봇 고칠 수 있어? 이거 이제 못 움직여. 할아버지는 평생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손으로 이제 겨우 장난감 로봇의 부러진 다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순간 자조적인 미소가 스쳤습니다. 내가 고작 이런 장난감이나 고치고 있다니. 그의 마음은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거창하고 중요한 일에만 매달려 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자의 간절한 눈빛을 본 그는 조용히 로봇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장난감의 미세한 부분을 살폈고 작은 공구들로 부러진 부위를 조심스럽게 연결했습니다. 평생을 다듬어온 그의 손은 여전히 정교하고 능숙했습니다. 한참을 끙끙대던 그는 마침내 로봇을 고쳐 손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쳐졌다. 서준이는 환호하며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의 성취감과는 달랐습니다. 그 성공은 크고 화려했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작은 장난감을 고쳐주었을 때의 기쁨은 순수하고 따뜻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작은 필요를 채워주었을 때 오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결코 큰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처럼 당신의 삶에도 작은 깨달음이 닿을 수 있도록 저희 시니어 목소리 공책이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세 번째 이야기 다시 찾은 나라는 이름의 가치. 그 작은 장난감 로봇을 고쳐준 것을 시작으로 할아버지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고쳐준 로봇을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동네 아이들은 부서진 장난감을 들고 할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작은 부탁을 하나씩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고쳐주는 동네 맥가이버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장난감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부서진 인형에 팔을 붙여주며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낡은 자전거의 바퀴를 고쳐주며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이 담긴 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박 팀장이라는 명함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는 척척박사 할아버지, 이웃들에게는 동네 맥가이버로 불리며 새로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회사라는 울타리 밖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과 경험이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비록 돈을 벌어오는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삶에 기쁨과 희망을 불어넣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자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회사를 떠나 그의 손길이 필요한 더 넓은 세상으로 옮겨졌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젊은 엄마가 찾아와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이가 할아버지 덕분에 뭐든 고쳐 쓸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덕분에 아이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해보는 용기를 갖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당신의 가치는 여전히 빛납니다. 박씨 아저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를 이루고 증명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밥숟가락을 드는 것부터 낡은 사진첩을 정리하는 작은 일까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채우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지혜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배움이 되고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일이 아니라 작은 손자의 장난감을 고쳐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명함이나 직책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지혜, 그리고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덜어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치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시니어 목소리 공책과 함께 해주세요. 저희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행복을 전해드릴 겁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